2022년 6월 21일 이른 오전이었어요. 부산 서구에 위치한 어느 주택가에 119 구급대와 경찰차가 출동을 해요. 이른 오전이면 되게 조용할 시간인데 이날 이 동네는 긴장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119에 신고를 한 사람이 현장을 발견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간신히 주소만 말해준 상황이었어요. 급하게 출동한 구급대는 해당 주택 안방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한 노인과 중년 남성을 발견합니다. 이 집에 살고 있었던 모자지간이었고요. 신고자는 이들의 친척이었어요. 도착해 보니까 이 어머니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 김 씨는 쓰러져 있긴 했었는데 어머니에 비해서는 상처가 그렇게 깊지 않았고요. 구급차가 갔을 때도 숨을 쉬고 있었어요. 구급대가 급하게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는데 어머니 최 씨는 이미 사망했고요. 중상을 입었던 아들 김 씨는 응급처치를 받고 얼마 뒤에 깨어납니다.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였어요. 시신을 검안한 뒤에 이제 사망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흉기로 수차례 공격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그리고 경찰이 이 두 사람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를 발견했고요. 김 씨가 남겨둔 메모도 몇 장 발견합니다.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글, 그리고 남겨진 메모를 통해서 김 씨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난 뒤에 자신도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 서부경찰서는 김 씨가 회복되자마자 존속살인 혐의로 입건을 하고 조사를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평소에 눈에도 띄지 않을 정도로 되게 조용했던 아들이었다라고 했었거든요. 누구도 이 집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지 조사를 통해 정리된 사건 전말을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도 저도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들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범행 동기는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까지 부양하느라 어머니와 함께 생을 마감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처음에 사건이 보도되면서도 이 범행 동기가 그대로 기사로 나갔었거든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봉양하느라 지친 아들이 결국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는 동정 여론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치매 노인들이 언제 어느 때 갈지도 모르는 데다가 혼자서 그걸 다 짊어지려 했다면 스트레스가 컸을 것 같다. 이해한다. 치매 걸린 부모를 부양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댓글들. 근데 김 씨의 주장대로 그것만이 다 진실이었을까? 그건 더 알아봐야겠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모자의 삶은 예상보다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머니에게 비극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 비극이 누구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경에 김 씨의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좀 점점 이 가정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게 됐는데 이 사람이 검찰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2010년에는 이 일까지 그만두게 돼요. 뭔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까지는 번듯한 직장에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공무원을 그만둔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범행 당시 나이가 49살이었거든요. 그러면 2010년 당시에는 37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경제적인 활동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았냐. 오로지 그 나이 든 어머니의 수입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후로는 뭐 나는 사업을 할 거다. 목사가 될 거다. 아니다. 다시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 이런저런 뭔가 하나의 어떤 목표를 잡지 못하면서 핑계만 계속해서 됐고요. 경제 활동에서는 그냥 손을 떼버렸어요. 어머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까지는 무리라고 해도 적어도 본인 밥벌이는 본인이 했어야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들어진 어머니가 마흔이 다 된 자식까지 지금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최 씨가 이런저런 일을 다 했었어요. 액세서리 판매하는 장사도 했었고요. 식당 주방일, 뭐 이런 몸 쓰는 일들을 하면서 월 200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고 해요. 이게 두 사람의 유일한 소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진짜 주거비 내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200인데 그렇게 8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2018년 정도부터는 이제 어머니 건강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허리부터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허리 통증이 생기면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부터는 모자의 경제적인 사정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럼 대체 김 씨는 뭘 하고 있었냐? 8년 동안 엄마 돈 쓰면서 거기에 의지하면서 사는 게 익숙해졌겠죠. 돈을 번 게 아니라 이전에 살던 집에서 지금 살던 이 주택으로 보증금을 낮춰서 이사를 해요. 그 차액으로 생계를 유지했었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비극이 닥칩니다. 제가 지금 비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누구의 비극일까요? 저는 자식에게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사건만큼은 어머니 최 씨에게 닥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김 씨는 비극이라는 걸 경험하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 알 순 없지만요. 어머니 최 씨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됐었던 건지 2022년 초순경부터는 아예 아들 얼굴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심지어 가스불도 혼자 끄지를 못합니다. 이 정도면 24시간 보호자가 함께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2022년 6월에는 녹내장으로 병원 진료까지 보게 돼요. 척추 질환에 치매에 녹내장에 그러니까 급속도로 최 씨의 심신이 쇠약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어머니의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이 되면서 김 씨는 어떤 해결책을 찾았을까? 뭐 남의 인생에 이랬어야 한다, 저랬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 말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가 치매라서 그 치매인 상황에서 내가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근데 그 구직 활동은 왜 하필 어머니가 아프고 난 다음에 시작을 했을까요? 왜 그 사이에 어머니가 건강했을 때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시절 공무원까지 했었던 37의 남성이 정말 일할 곳이 한 군데도 없었을까요?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일만 찾다가 세월 다 보낸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김 씨는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도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냐? 아무 소용없다. 그냥 죽자. 그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에 본인도 어떠한 선택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범행을 저지를 날짜, 구체적인 살인 계획까지 세웁니다. 사건 당일인 2022년 6월 20일 밤 11시 55분경이었어요. 그날 피해자 최 씨가 안방 안에 이제 화장대 서랍을 뒤지려고 등을 돌린 자세로 앉아 있었거든요. 이때 김 씨가 어머니 목을 감아서 힘껏 조릅니다. 근데 생각보다 최 씨의 저항이 엄청 셌어요. 그렇게 첫 번째 살해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나요. 근데 이때 본인의 눈에 띈 게 있었대요. 그게 식칼이었던 거죠. 최 씨가 치매 증상을 앓으면서 그거를 이제 갖다 놨다고 하는데 이건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걸 집어들고 어머니 가슴 부위를 수차례 공격했고요. 그렇게 최 씨는 사망하게 돼요. 추후에 부검 결과에 따르면 심장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나오는데 참 이 결과가 너무 비극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떻게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노인이 다 되어서까지 자식을 먹여 살리겠다고 고생하다가 병든 어머니를 저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김 씨는 그렇게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서 계획대로 친척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는 문자를 하나 보냅니다. 자신까지 그런 선택을 한 후에 시신을 발견해줄 사람을 미리 생각해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김 씨도 정신을 잃고 쓰러져요. 사건 자체가 다들 자는 시간대에 발생을 한 거라서 이 친척도 아침이 돼서야 문자를 확인을 했어요. 급하게 최 씨 모자 집에 달려가서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발견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김 씨도 사망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았단 말이죠. 당시 언론에서는 김 씨도 중상을 입고 실려갔고 또 저도 앞서서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에 이제 경찰 조사까지 가능했던 거를 보면 사실상 그렇게 심한 중상을 입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연 본인도 정말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게 맞을지, 굳이 시신이 발견되게 하려고 친척에게 연락했던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바로 재판 결과 전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0년 넘게 직업 없던 아들을 위해서 식당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어머니는 끝내 아들의 손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엄마는 죽이고 본인은 살아남은 상황. 왜 항상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본인만 살아남는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2022년 6월 23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김 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했고요. 재판에 넘깁니다. 피해자 최 씨의 여동생, 그러니까 김 씨의 이모가 재판 과정에서 김 씨의 선처를 계속 탄원했다고 해요. 평소에 이들 모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는데 본인의 죄책감으로 어머니를 죽인 자식에 대해서 선처를 탄원한다는 건 조금
저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에게 존속살해죄를 적용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어머니를 죽였는데 15년? 또 뭘 참작해줬을까 재판부가?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머니의 사망으로 큰 상실감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 누구도 김 씨에게 어머니를 잃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어머니는 사건 당시 치매, 척추질환, 녹내장 증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고 했어요. 이런 증상이 보이는 어머니였다 해도 그 누구도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영상을 이제 시청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냐?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게 유일한 방법일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재판부도 그런 의견을 보였어요. 어머니의 치매 증상과 관련해서 뭐 이모나 다른 가족들 혹은 뭐 복지시설 이런 곳에 도움은 요청해 볼 수 있지 않았냐. 그 증상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거나 강구할 수 있지 않았냐. 근데 그런 걸 했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런 방법을 뭐 아무리 찾는다 해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김 씨는 그런 걸 찾아볼 생각이나 시도조차 하지 않고 모든 걸 살인과 죽음으로 끝내버리려 했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김 씨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재차 흉기를 들어 공격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점을 들어서 선고된 형량이 고작 15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김 씨는 항소까지 했고요. 항소는 기각됩니다. 김 씨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1심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다. 피해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사정이나 나름의 노력, 어머니와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고려하더라도 양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원심을 유지합니다. 15년이 확정되면서 김 씨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에요.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되게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던 엄마가 무너지고 난 뒤에 아들이 친척을 비롯한 주변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가보지도 않았다는 거. 한편으로 안타까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본인이 도움을 누군가한테 요청하지 않았었거든요. 10년 가까이 일을 하지 않고 지냈던 김 씨였다면 가서 돈을 빌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조차 쪽팔리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 어떤 적극적인 상황 대처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납니다. 물론 이 모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이제 어머니가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복지 혜택을 받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아들은 이걸 알아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합리화고 비겁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항소를 할 수 있어요? 어머니를 살해했으면 정신 차려야죠. 남이 봐도 부족한 15년인데 본인은 자기 어머니를 죽여놓고 15년이 많다고 항소를 하는 현실. 진짜 답답하네요. 김 씨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과연 그냥 어려운 집안에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을까? 정말 취업이 불가능했을까?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순간에도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어머니의 일이 끊기면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순간에도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 그냥 늘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가만히 있었을까?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자신만이 갖고 있던 나만의 어떤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을 그만두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적어도 창피하지 않은 직업을 갖고 싶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 사업할 거야, 나 목사 될 거야, 나 다시 공무원 시험 볼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냥 무기력하게 다 포기하고 어머니 손에만 의지했던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후에 생계가 어려워지고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때도 가족들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도 어쩌면 김 씨에게는 자존심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냥 실행력이 단순히 없었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실행력이 없어서 어머니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드러나기로는 이런 상황들이 힘들어서 그랬다 정도의 이야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건 내용을 들으시면서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